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화를 시작합니다. 앞에 122화에서 계속됩니다. 3. 소녀들의 발견. 국제 도낭 프로그램의 오타니 탐험대 기록에 따르면 타치바나 팀은 아스타나 무덤에서 9구의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제3차 탐험에서 타치바나 팀에 합류한 요시카와 코이치로는 1912년 초 아스타나 고분군에서 소녀들의 무덤을 열었습니다. 왼쪽은 타치바나 주이초, 오른쪽은 요시카와 코이치로인데 오른쪽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소녀들의 미라를 발굴한 사람입니다. 13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소녀들은 거의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토실한 얼굴, 갈색 머리칼, 당나라풍의 비단옷과 섬세한 레이스 장식이 달린 비단 신발. 누구의 딸이었을 소녀들은 1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예쁜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푸르판의 극도로 건조한 기후가 빚어낸 자연의 기적이었습니다. 소녀들이 살았던 시대는 7, 8세기 당나라가 푸르판 지역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녀가 한족인지 소그디인인지 아니면 이 지역 원주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녀가 예쁜 비단 신발을 신고 정성스럽게 매장되었다는 사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소녀들은 벽화 조각들과 함께 상자에 담겨 일본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의 경성으로 또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1000년의 잠에서 그렇게 강제로 깨어났습니다. 1914년 오타니는 재정문제, 의혹 사건으로 법조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탐험비용, 니라쿠소 건축비, 학교 설립비가 겹치며 막대한 부채를 진 것입니다. 오타니가 가져온 수집품은 주로 교토의 니시 혼간지에 보관되었다가 고베의 니라쿠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부채를 갚기 위해 별장과 함께 팔아야 했습니다. 오타니의 니라쿠소와 소장품은 이후 일본의 광산 재벌 구하라 후사노스케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구하라는 1916년 초대 조선 총독부의 총독으로 있었던 고향 친구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이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조선 광산 채굴권을 얻으려는 노골적인 뇌물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16년 5월 6일 기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아주 가끔 실크로드 연구소를 검색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일신보 1916년 5월 6일에 게재된 기사인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오사카의 부호 쿠하라 후사노스케 씨가 총독부 박물관에 기부한 오타니 고우지 씨가 서역 탐험 시에 가져온 서역 발굴 고대 유물 373점, 진열함 33개는 전월, 즉 4월 22일에 롯고산 니라쿠소에서 총독부가 촉탁한 바바 제이치로 씨와 쿠하라 집안 사이에 수수수속을 끝내고 고베로부터 발송하였다. 어제 오후 6시 반에 무사히 총독부 박물관에 도착하여 경복궁 사정전에 경납하였다.
유물 가운데 주요한 것은 벽화, 불화, 토기, 소소, 소소제 및 목재, 불상, 묘표, 목레이, 옛기와 등이다. 조만간 정리 진열한 후 일반 관람에 제공할 것이다. 매일신보 기사에서 목레이는 미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내역에 미라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3개월 전인 1950년 3월 4일 서울신문은 수정전에 전시된 서역의 미라는 2구이고 미소를 띠고 있으며 머리카락은 황색을 띠고 있다고 썼습니다. 소녀들은 이렇게 서울에 왔습니다. 사막의 모래 속에서 천년을 잠들었던 소녀들이 일본 승려의 탐험과 광산재벌의 뇌물을 거쳐 조선의 궁궐 창고에 보관된 것입니다. 오타니의 컬렉션은 100여 년에 걸쳐 매각, 훼손, 전쟁, 전문소양 부족 등의 이유로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오타니 탐험대가 수집한 방대한 유물과 문헌은 통칭하여 오타니 컬렉션이라 부르는데 이 컬렉션은 온전한 집합체로 보존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리나 학술 목록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수량은 오늘날까지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학자 왕핑시에는 지금껏 이 오타니 수집품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문물 해설을 한 저작이 한 권도 출판되지 않았다고 탄식했습니다. 5. 경복궁의 이방인 그리고 한국전쟁. 식민지 시절인 1930년대, 1940년대 소녀들은 경복궁 수정전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최순우 관장의 회고에 따르면 전쟁 직전까지 수천 명이 이 미라를 구경했습니다. 머나먼 중앙아시아 사막에서 온 1300년 전의 소녀들은 경성 시민들에게 경이로운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며 급히 철수하는 과정에서 조선 총독부 소장품을 일본으로 가져가지 못했고 오타니 컬렉션 약 1500여 점이 그대로 우리 손에 남겨졌습니다. 서역의 소녀들도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소녀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서울로 밀고 내려오자 박물관 직원들은 급하게 유물을 피난시키려 했지만 모든 것을 옮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1945년 이후 경복궁, 만춘전과 행랑은 국립박물관 유물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소녀들은 만춘전 회랑 창고에 남겨져 3개월간 붉은 군대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소녀들의 영혼이 있었다면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서울 수복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9월 24일 경복궁 군내에 6발의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중 한 발이 만춘전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만춘전은 폭삭 무너졌고 행랑에 보관되어 있던 티벳 금동 라마 불상, 소녀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 와중인 1951년에 경복궁 사진을 보면 원안에 있어야 할 만춘전이 사라졌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정전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1300년을 버텨온 소녀들의 몸이
2억 마일리에서 산산이 조각난 것입니다. 서울 수복구 박물관 직원들이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레이스 달린 비단 신발을 신은 발목 부분, 손가락뼈, 엉치뼈와 무릎뼈 등 신체의 3분의 1 정도뿐이었습니다. 주검을 수습했지만 일사후퇴로 다시 방치되면서 애초의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파손이 심해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이었던 최순우 선생은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산문집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온 미라를 언급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유물 중 미라가 부서져 흩어져 있었다. 이 미라는 전쟁 직전 전시되어 수천 명의 관람객이 구경했던 것인데, 최순우 선생은 전쟁 중 박물관 유물 보호, 피난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오타니 컬렉션의 상태를 생생히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회고글에는 이 참상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먼 이역에서 천년을 잠들어 있던 소녀들이 이국의 전쟁으로 영원히 훼손된 것입니다. 5. 지하 수장고의 유물번호 4175. 박물관 직원들은 소녀들의 파편들을 주워 모아 큰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수장고 카드 번호 4175번. 그것이 소녀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박물관 직원들은 미라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2001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 미라를 언론에 공개했을 때 신광섭 유물관리부장은 자칫 혐오감을 줄 수도 있어 일반 공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현재 소녀들의 잔해는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훼손의 정도와 윤리적 문제로 인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6. 따리엔에 잠든 미라. 오타니 탐험대가 아스타나 고분군과 인근에서 수집한 미라들은 교토, 서울의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온 2구의 소녀들을 제외하고 당시 일본의 조차지였던 따리엔의 관동청 박물관, 지금의 류순 박물관으로 보내졌습니다. 류순 박물관에 전시된 트루판의 미라는 1912년 일본 탐험가 오타니 고지이가 제3차 탐험을 통해 발굴하여 일본으로 옮겼다가 1918년 류순으로 옮겼습니다. 1905년 일본은 차르 러시아를 격파하고 류순과 따리엔을 침공했으며 1917년에 차르 러시아의 미완성 고급장교 구락부를 기반으로 본관 건물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이 1918년에 완공되자 관동 도독부 박물관을 이곳으로 이전했고 1934년에 류순 박물관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련 적군은 일본군을 격파한 후 박물관을 인수하여 1951년에 중국 정부에 인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박물관도 오타니의 미라를 소장하게 된 것입니다. 류순 박물관의 오타니 미라 컬렉션에는 총 10여 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제 도난 프로그램에는 투르판에서 9구를 가지고 나왔다니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 중 현재 공개 전시 중인 2구는 부부 합장묘에서 나온 것으로
방사성 탄소 14 연대 측정 결과 1300년 이상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전시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미라는 투르판 지역의 부부 합장묘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남성 미라는 45세 전후의 중년 남성으로 수염, 머리카락, 속눈썹이 모두 남아있으며 여성 미라는 체형이 풍만한 성인 여성으로 전형적인 봉황눈 형태를 보였습니다. 묘지석에는 부인 모씨 휘 자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름은 자대이며 용삭 2년 사망한 65세의 여성이었습니다. 미라는 당나라 스타일의 비단 의복을 입고 남성은 모자를 쓰고 여성은 머리를 높게 빗어 올렸으며 복장 패턴은 투르판의 다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7. 흩어진 컬렉션, 흩어진 역사. 오타니 컬렉션의 운명은 소녀들의 운명처럼 파편화되었습니다. 약 5,000여 점에 달했던 컬렉션은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 나뉘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약 1,500점, 위순박물관 소장분, 일본의 류코쿠 대학과 도쿄 국립박물관, 교토 국립박물관 등입니다. 문제는 유물이 분산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타니 탐험대는 스베네딘, 르코크, 오렐 스타인 등의 서구 탐험가들과 달리 체계적인 발굴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타치바네의 제2, 3차 탐험 기록은 그가 주지로 재임하며 자료를 보관하던 나고야의 고우센지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었습니다. 어느 무덤에서 어떤 유물이 나왔는지 어떤 상태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에 온 소녀들이 정확히 어느 무덤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도 나이도 단지 그녀가 비단 신발을 신었고 갈색 머리칼을 지녔으며 1300년 후 서울의 전쟁 속에서 산산이 부서졌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습니다. 투르판 베제클리크 석굴사원의 6에서 7세기 천불도 벽화, 아스타나 고분에서 나온 복희 여화도, 그리고 크고 작은 직물과 문서들. 이 유물들은 봄바람처럼 소녀들과 함께 왔고 소녀들이 사라진 자리에서 지금도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타니 컬렉션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제국주의적 약탈을 주장하는 중국 학자들은 반환을 요구하고 한국과 일본 학자들은 공동 연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 자락에 서울의 지하 수장고에 수장고 카드번호 4175번을 단 채 소녀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서사도 잃어버린 채. 사막의 모래 속에서 1000년을 버텼지만 서울의 전쟁 앞에서 산산이 흩어진 소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